오늘은 양자역학 이야기인데요. 시간이 나면은 요즘 많이 매스컴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양자 컴퓨터까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양자역학에 대한 철학적 존재론의 문제를 갖고 다룬 게 제 학위 논문이었고, 그 당시에는 자료가 너무 부족했었기 때문에 고생도 좀 많이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생명과학은 진짜 4, 5년이 멀다 하고 수시로 변화하고 있는데 반해서 양자역학은 제가 했었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 논문 중에서 많은 부분을 많은 부분이 아니라 한 2챕터 정도를 할애했었던 이 아인슈타인과 닐즈 보어라고 하는 양자역학 물리학자 사이에 논쟁이 있는데, 그 논쟁은 그 당시 1935년 당시에 아직 경험적 실험으로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는 가상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70년대 후반 들어서, 특히 1980년대 들어서 실제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으로 바꿔가지고 누가 더 옳은지에 관한 실험들이 나왔어요. 저는 그 논문을 많이 달았는데, 그 중에서 아스페라고 하는 그 당시 청년 물리학자였었는데 아직 박사학위도 못해서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 아인슈타인이 옳은지 닐즈 보어가 옳은지에 관한 실험을 했는데, 물론 이제 닐즈 보어가 옳은 걸 판단은 했지만 1980년대 한 실험이 아스페라는 사람이 이제 나이도 먹고 늙음하게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게 1980년대 한 실험 때문에 한 거예요. 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됐는가? 그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양자 컴퓨팅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 중에 또 아주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노벨 물리학상을 못 받았어요.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수여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철학 이야기를 먼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실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실제론 이야기들은 우리 첫 번째 강의부터 쭉 해왔었죠. 그만큼 중요해요. 철학사에서는 처음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이 실제론의 문제를 계속 다룹니다. 그래서 실제론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마 10번, 20번 이상 아마 거론됐을 텐데, 플라톤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가시적이고 경험적인 세계에서는 진리가 담겨져 있잖아요. 바로 진리의 세계를 찾는 철학의 의무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러한 지각의 세계, 경험의 세계를 벗어나서 초월해 있는 저 어떤 그 세계에 진리가 있다고 그런 거예요. 이거 벌써 제가 수번 이상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왜? 이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에 넘어 있는 저 추상의 세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턱폭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형이상학적 세계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기서 형이상학적 세계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게 머릿속으로 만든 세계지. 그러면 관념적 세계거든요. 실제로는 그게 관념이 아니라 실제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형이상학적 방식으로. 이렇게 경험적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적 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형이상학적 방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죠. 철학자들은 오히려 거기에 더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과 일반인들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괴리를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를 사례를 들자면은 플라톤 이후에 2500년 2000년이 지나서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등장을 한단 말이죠. 뉴턴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 법칙을 찾아냈대요. 실제 사과나무에서 떨어졌다는 것에서 중력 법칙을 찾아냈다는 건 어느 문헌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나의 메타포겠죠. 그냥 메타포를 우리가 그냥 수용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과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이고 지각적인 현상이란 말이죠. 그 현상 속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현상 저 너머 우회에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자연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은 지각할 수 있지만 그 사과가 떨어지는 그 중력 법칙은 우리는 지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법칙은 진리의 세계고 그 법칙에 한 사례에 지나지 않는 사과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현상적인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현상계에는 진리가 담재하여 있지 않아. 이 현상계를 설명하는 더 높은 수준의 상위 수준의 형이상학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실제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뉴턴에서 중력 법칙을 즉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라는 것을 찾아낸 자연 법칙은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의 세계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형이상학적 실제론이 과연 이러한 과학적 세계관에도 혹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지각의 세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은 아주 최근 근대인에 해당하는 말이지만 옛날 고대인은 이러한 자연 법칙을 몰랐기 때문에 그 자연 법칙이 하나의 미라클이거나 아니면은 신의 의지로 해석을 했었죠. 그 당시에서는 이 형이상학적 실제론과 뉴턴의 과학적 실제론을 아마 구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라톤의 실제로는 그것이 비록 형이상학적인 요소이지만 그 이후에 유럽의 사상을 전반적으로 지배했었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철학적 이념입니다. 과학에 영향을 미쳤죠. 예를 들어서 자연법이다. 자연법이라고 그러면 뭐냐? 일상적으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지만 법적으로 대응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십니까? 그래서 A와 B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기면은 이것을 윤리적인 문제로 다 해결하지 못하고 법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되는 것. 이게 근대의 탄생이에요. 이러한 법이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이 서로 공감하거나 두 사람이 서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그러한 법이 먼저 설정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절대적인 힘을 갖는 법을 어떤 사람은 왕권으로 그것을 힘을 실어줬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게 자연의 원래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보편적인 법이 이 자연에 내재해 있다. 바로 진리의 A와 B의 그러한 지각에 해당 경험적인 그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절대적인 법, 즉 자연법이 존재한다. 라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그 자연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형이상학적 실제론이죠. 우린 자연법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A와 B가 갈등 관계에 있었을 때 이것을 제3자가 나타나서 둘 사이를 조정해주는 계약 문서는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계약 문서가 의존하는 절대적인 자연법의 존재는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볼 수 없지만 그것이 실제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실제론이에요. 그래서
자연법이라든가 자연과학이라든가 모든 일상 분야에 이 플라톤의 위세는 어마어마하게 떨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과학적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쪽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실제론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형이상학적인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보이는 것은 뭐냐? scientific object. 내가 탐구하고자 하는 과학의 궁극적인 대상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대상이 먼저 존재해야만 그것을 탐구할 거 아닙니까? 대상이 존재하지 않은데 어떻게 탐구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과학적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는 과학자예요. 과학자가 과학적 대상을 탐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과학적 실제론이에요. 아니, 과학적 대상이 실제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과학자도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자, 왜? 19세기 말에 원자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19세기 말에는 예를 들어서 딩글러 같은 과학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 원자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구조물이지 그것이 실제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수학적 구조물인데도 수학적 방정식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똑같이. 그런 경우에는 이 사이언티픽 리얼리즘을 의존하지 않고도 과학적 세계를 법칙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사이언티픽 실제론에 해당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뉴턴 물론 마찬가지죠. 그런데 왜 오늘 양자역학 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양자역학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사이언티픽 실제론에 대한 신념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게입니다. 그래서 이게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철학적인 실제론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서 그때 양자역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장 양자역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